안녕하세요, 조여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매된 원피스 비브르카드 리뷰 및 분석 영상입니다. 오다쌤의 공식 팬북 비브르카드. 분명한 건 비브르카드의 글 그림의 저자가 오다쌤인 만큼 비브르카드에서 언급되는 것은 오다쌤의 공식 발언이므로 책에서 언급되는 모든 것이 공식 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루톤의 위치, 사왕 샹크스의 사왕 등극 연령 등 꽤 여러 요소들이 본편으로 나올 때 수정되기도 한 만큼 맹신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오다쌤의 공식 발언인 만큼 그냥 넘어갈 정보는 아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매된 비브르카드 중 주요 이야기를 소개하고 중요한 떡밥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보는 해군대장 료쿠규입니다. 료쿠규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패기가 무장색 견문색 뿐이며 좋아하는 건 숙성된 술인데 귀찮아서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크로스 길드가 건 현상금은 약 30억 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밝혀진 정보로 료쿠규의 정의는 필사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해군대장의 3원색 떡밥입니다. 아시다시피 해군대장들에게는 고유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보라색을 상징하는 후지토라의 성격은 빨간색 아카이누와 파란색 아오키지가 합쳐진 성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카이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의의 초강경파이며 아오키지는 정의를 위해 악을 처단하려다가 또 다른 악으로 변이하는 것을 경계하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의 정의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칠무회라는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정의를 위해 같은 편인 칠무회가 아닌 해적인 루피에게 배팅하는 모습. 마치 정의를 위해 희생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아카이누의 성격과 정의가 폭주하지 않도록 하려는 아오키지의 성격이 섞여있죠. 이 떡밥으로 인해 료쿠규의 정의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초록색이 되는 것처럼 키제로의 정의와 쿠잔의 정의가 합쳐진 것처럼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즉 료쿠규의 성격은 정의로운 해적을 인정할 수 있는 아오키지의 성격과 정의를 위해서 해적을 이용할 수 있는 키제로의 성격이 섞여있는 현실적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타입인 걸로 보였죠. 여담으로 저는 이러한 떡밥 때문에 1052화에서 료쿠규가 등장할 때 루피와 엄청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료쿠규의 성격은 이와는 정반대로 철룡이를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카이누보다 더 철저한 정의로 보였죠. 하지만 료쿠규의 정의가 필사적인 정의라면 말 그대로 정의를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정의를 위해 해적이든 누구든 손을 잡아 지킬 수 있는 루피에게 우호적인 자가 될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료쿠규가 철룡을 위해 말했던 건 세계 정부가 정의라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처절하게 철룡인을 위했던 걸로 보이죠. 다만 료쿠규가 철룡인이 정의가 아니라 루피가 정의라 생각한다면 료쿠규는 자신의 정의 필사적인 정의답게 어떤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루피를 도울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료쿠규의 성격과 어울리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소드입니다. 소드는 세계 정부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진짜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드레이크는 와노쿠니에서 부상당해 움직이지 못했지만 뜬금없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와노쿠니의 누군가 CP의 전파를 방해했는데 애니에서 그 목소리가 료쿠규의 목소리인 걸로 보아 드레이크를 구해서 소드의 병원으로 데려온 걸 료쿠규가 아닐까 싶죠. 료쿠규가 재미로 와노쿠니에서 등장한 것처럼 보여서 패급처럼 보였는데 료쿠규가 와노쿠니에 등장한 건 드레이크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카이도입니다. 카이도의 정보에서 주목할 건 취미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6년 전 해군에서 탈출하며 7억 벨의 현상금을 처음으로 가졌으며 15살에 록스의 적단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미호크입니다. 미호크의 정보 중 주목할 건 패기가 무장색 견문색만 있다는 것 외에는 없네요. 다음은 킹입니다. 킹의 정보에서 주목할 것 역시 패기가 폐양색이 없다는 것 외에는 크게 없네요. 다음은 퀸입니다. 퀸 역시 폐양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퀸의 정보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퀸은 36년 전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6년 전 아들을 버리고 퀸이라는 이름으로 백수적단에 합류했다고 하죠. 이 단서를 통해 퀸의 아들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프랑키입니다. 프랑키는 36년 전 해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6년 전 워터7에 버려졌죠. 시간 행적으로만 보자면 프랑키는 퀸의 아들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에 대해 떡밥도 있습니다. 39권과 93권의 프랑키와 퀸이 같은 포즈를 취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프랑키는 39권, 퀸은 93권이죠. 또한 둘 다 첫 등장 시 춤을 추며 등장했으며 프랑키와 퀸 모두 취미가 무기 제작이죠.
아마 프랑키는 퀸의 아들인 건 99% 확실한 걸로 보이죠.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약 4년 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분석입니다. 사실 최근 분석도 많이 틀리고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은 분석은 있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용기 내서 올려도 되겠죠. 다음은 샹크스입니다. 샹크스의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 큰 정보는 없었지만 새로운 정보로 해적이 아닐 경우 직업은 풍경사진 작가라고 하네요. 다음은 야마토입니다. 야마토의 정보에서 주목할 건 패기입니다. 야마토는 이번 비브르 카드를 통해 확실히 폐양색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목한 건 조로입니다. 2달 전 발매된 비브르 카드에서 조로에게 폐양색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무장색과 견문색만 적혀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오다쌤은 따로 조로의 폐양색 소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말합니다. 오니가시마 전투 중 조로의 검에서 검은 성광이 폐양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비브르 카드에 조로의 폐양색이 적혀있지 않아도 조로가 폐양색 소유자라는 희망을 가진 이유 중 하나는 2년 전 발매된 비브르 카드에서 폐양색을 썼던 야마토에게 폐양색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야마토의 패기에 폐양색이 적혀있죠. 이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건 조로는 폐양색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로의 폐양색이 초록색 영혼 색깔이자 영구 흑도 각성자 미호크의 패기 색깔인 걸로 보아 저는 조로의 폐양색이 엠마에서 나오는 영혼의 폐양색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브르 카드대로 조로가 폐양색이 없다면 이 가설 말고는 크게 설명이 안 되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미호크는 폐양색이 없지만 최강자라 남아있는 이유는 영구 흑도 요루에 담겨있는 폐양색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쿠로즈미 히구라시입니다. 히구라시에 대한 주목할 정보는 히구라시가 변했던 이 남성은 시키가 맞다고 합니다. 또한 히구라시가 시키의 얼굴로 변한 걸로 보아 히구라시가 록스의 적단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록스의 적단이라는 정보는 없네요. 다음은 CP 게르니카입니다. 게르니카는 루피와 카이도의 싸움을 방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게르니카의 나이는 42살이며 사망 시점이라고 적혀있다는 거죠. 아마 게르니카는 카이도에 의해 죽은 걸로 보이네요. 와노쿠니가 끝나고 니카의 사진을 게르니카가 찍었다 해서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죽기 전 찍고 보낸 거였을까요? 다음은 버기입니다. 버기 정보에는 재밌는 게 있는데 버기는 패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레전드네요. 또한 해적이 아니었다면 직업은 도심공장 관리자라고 하네요. 다음은 크로코다일입니다. 크로코다일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 패기는 무장색, 견문색이며 좋아하는 음식은 악어고기라고 합니다. 악어가 악어를 좋아하는 것도 재밌네요. 다음은 키드입니다. 키드에 주목할 정보는 출신지가 쿠츠크 섬이며 폐양색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카이도가 언지를 한 적이 있죠. 다음은 로우로 큰 정보는 없으며 패기란에 폐양색은 없습니다. 다음은 배포입니다. 배포도 큰 정보는 없으며 향상금은 500베리에서 1500베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우시마루입니다. 우시마루도 큰 정보는 없고 좋아하는 음식이 조로와 같은 흰 쌀밥이라고 합니다. 같은 류마의 후손인 만큼 취향이 같다고 표현한 것 같네요. 참고로 폐양색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모츠키 코자부루입니다. 코자부루 역시 큰 정보는 없는데 다만 코자부루는 조로에게 검을 주고 스네치를 가르친 해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모모노스케입니다. 모모노스케 역시 큰 정보는 없는데 주목할 건 견문색 패기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 지니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견문색의 일종으로 보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